멘토 코칭은 지도를 해주는 거야. 지도. 가르치고 지도하고 조언해주고 첨삭해주고 그게 멘토 코칭이고 슈퍼비전은 감독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칭하는 모습을 이 평가자, 슈퍼바이저가 지켜보고 표에다가 7점, 8점, 9점 해서 총 합계 몇 점. 당신은 ACC입니다. 당신 우리 선배 코치님 계시니까 슈퍼비전에 대해서 당부, 격려 지지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만나는 분들마다 우리 특히 이번 기수 이렇게 같이 계속 만났잖아요. 그 실습해드리느라고. 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 중간에 교수 잘 모르겠어요. 전 실력이 느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다 끝나고 슈퍼비전 하실 때 드디어 그 모든 배웠던 것들이 통합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통합이 되면서 계속 연습을 하면서 그것이 내 거가 되면서 슈퍼비전을 끝나고 나니까 나 좀 할 수 있겠구나. 이때 이런 것들이 쓰는구나 라는 것들을 굉장히 제 안에서 이해가 되고 저뿐만 아니라 그것을 같이 했던 모든 분들이 이해가 되어서 이제 좀 내 거 같다. 내가 정말 이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키워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이미 실력자이시지만 이 슈퍼비전을 통해서 정말 실력이 콩축 느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네, 이 시간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진감래라고 이 어려운 시간을 정말 재밌게 그리고 열성적으로 잘 통과하고 나시면 정말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다른 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다른 분들 하실 때 본인의 그 턴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 하실 때 들어오셔서 그것을 같이 관찰하시고 배우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슈퍼비전 때는 진짜 스킬을 꿰는 작업인데 스킬 하니까 이게 떠돌아다니던 스킬이 쫙 집합이 되면서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약간 지금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고 나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고 떨리네요. 그래요? 얼굴은 편안해 보이시고 그래도 에너지가 좋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긴장될 땐 어떤 상태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긴장된 상태. 그러게 지금 갑자기 저도 고민하다가 한 번 정도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좀 고민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좀 제가 네.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선한 감사합니다.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어떤 주제를 우리가 나눠보면 가장 유익할까요?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 이제 코칭을 하면서 제가 가장 깨달았던 게 제가 사고가 굉장히 경직된 거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경직된 사고에 대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직된 사고군요. 그게 네. 본인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코칭을 여러 계기가 있어서 배우게 되었지만 코칭하면서 내 사고가 경직되어서 다른 사람들 것을 통찰력 있게 다른 사람들 것을 들으면서 이걸 통합해서 때로는 직관력을 통하고 또 통찰력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 코칭이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걸 느끼면서 최근에 저 개인적인 인사이트가 발생하면서 내 사고가 이렇게 경직돼 있어서 이 부분에 이렇게 통찰력이 안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목표를 뭐라고 잡으면 돼? 경직된 사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말을 좀 제가 바꿔서 경직의 반대는 좀 유연한 좀 긍정적인 어를 써봐서 코칭에 있어 긍정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라고 목표를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신 걸 생각하면서 네. 유연한 생각으로
호감을 주는 엄마 되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유연한 사고로 호감을 주는 엄마 되기? 아, 엄마 되기보다 아내 되기. 저희 남편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아, 했기 때문에. 네네. 네. 유연한 사고로 다시 한번 뒷부분. 아, 유연한 생각으로 호감을 주는 아내 되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게 저는 엄마도 되고 싶고 아내도 되고 싶고 이제 저희 요 최근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 가족 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로 인해서. 네네. 그 제가 조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네. 아내냐 아들이냐 너무 작게 대상을 잡기보다는 유연한 아, 사람 되기 사고로 할까요? 유연한 네. 사고로 호감을 주는 소통자 되기. 오, 이렇게 너무 좋아요. 누구한테나 다 이제 그런 사람이 되면 좋으니까. 그래서 예, 대상을 열어놓은 거예요, 대상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말로 정리 한번 다시 해주시겠어요? 유연한 사고로 호감을 주는, 유연한 사고로, 어, 호감을 주는, 아, 아, 유연한 사고로 소통하는 사람 되기. 네.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무엇을 하면 좋아요? 음,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유연한 사고로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 찾기. 이렇게 마무리될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딱 제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단어가 딱 되네요. 이 문장이 아, 돼서 그렇군요. 만족스러워요. 네네. 와, 와. 그러면 유연한 사고로 소통을 하는 사람이 아주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현재 그 이상형에 비해서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인 것 같아요? 4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4점. 오늘 네. 방법을 잘 찾았어. 그러면 끝날 때 그 점수가 몇 점까지 좀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8점 정도 찾고 싶네요. 8점은 방법을 얼만큼 찾으면 그 정도 될까요? 어, 서너 가지 찾으면, 아, 방법 서너 가지 찾으면 8점 될 것 같네요. 와, 네. 네네. 좋아요. 이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돌아볼 때, 에, 무엇이 그 소통을 하는데 좀 장애가 된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가정 안에서 제가 이렇게 할 때 가끔 이제 저희 남편이 당신이 너무 주장하는 자세로 말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말을 몇 번 들었어요. 음, 요즘에 그게 또 이슈가 되고 제가 또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말이 있어서 그 음, 부분이 저에겐 조금, 예, 그런 면이 있으셨군요. 오케이. 예. 그러면 자기 주장하는 부분들, 예, 그 주장하는 부분과 아까 통찰력이란 단어를 이제 몇 번 쓰셨는데 네. 통찰력과 어떤 차이가 혹은 또 어떤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제 생각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한 거나, 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 말을, 제 생각이 있다면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었을 경우 그 말과 함께, 좀 뭐랄까, 융합을 한다거나 잘 들었을 경우는 그 들음에서 나는 통찰력이 제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제 의사소통을 이야기할 때 주장함으로 인해서 그 통찰력이 생기지 못하는 것, 그런 관계를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내가 주장할 때는 내가 통찰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어떠셔요? 주장하기 때문에 통찰력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통찰력을 얻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주장을 할 때는 듣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통찰력이 없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군요. 또 통찰력 있게 잘했던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냥 제가 편안하거나, 이러면은 훨씬 통찰력 있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사례 하나만 들어주시면. 편안하게 이야기할 때, 음. 아니면 뭐 편안한 관계 가운데서 소통할 때. 편안한 관계 가운데서 소통할 때는 통찰력 있게 한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예, 예. 음. 음. 통찰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인에게? 저에게 통찰력은 그 사람의 서로 대화 가운데서 얻게 되는 인사이트잖아요. 근데 그 통찰력으로 인해서 어떤, 대화가 좀 더 흐름이, 자연스럽거나 또 그 통찰력으로 해서 서로 주는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찰력 없는 대화를 할 때는 뭔가 좀 부드럽지 못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면 그 사람의 의도나 그 사람의 그 생각들을 읽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 생각만 자꾸 주장하게 되는 것이 있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에 제가 그 통찰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우리 코치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좀 봐주면 이게 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편안한 사람. 편안한 사람. 와, 좋으네요. 또 어떤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평안하고 신뢰. 또 생각나는 건 단어 뭐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봐주길 바라는가. 또 한면으로는 좀 욕심을 부려서 좀 유머러스한 사람? 뭐 이런. 너무 좋다. 편안하고 신뢰가고 유머러스하고. 네. 네네. 멋지네요. 예,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소통을 유연한 사고로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편안하고 신뢰 있고 유머러스한 사람. 그 사람이 되면 유연한 사고로 소통하는 사람 되는 상태가 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오, 퍼센티지로 얘기한다면 저 같은 경우 70%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 이런 거. 굉장히 영향력 있는데요. 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연한 사고로 소통하는 사람 되는 방법을 찾으려면 편안해지는 방법, 신뢰를 높이는 방법, 유머러스해지는 방법 찾으면 딱 그게 그냥 70% 커버 되겠네요. 아, 이렇게 연관되군요. 음. 네, 네. 지금 대화하면서 정리된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유연한 생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편한 신뢰, 유머러스한 것이 되겠구나. 이 음,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예, 그렇다면 한 몇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볼까요? 네. 지금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음,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안에서 이슈되었던 대화 중에 한면으로는, 아, 경청에 있어서, 좀, 제가 좀 약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왜 이야기할 때, 이제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나랑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막 눈이 막 돌아가. 근데 엄마는 딴 생각하는 것 같아. 내 말 듣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엄마가 내 말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엄마가 질문하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 것에 다른 말을 질문을 해. 그러니까 엄마 생각은 확 진도가 나갔다거나 아니면 엄마 생각이 따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하고 얘기할 때 어느 때는 속상해. 이 말을 저희 막내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계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경청하는데 좀 약한 것 같다. 또 코칭을 배우는 입장에서 경청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제 더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딸에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그랬구나. 또 엄마가 너무 늘 바쁘다 보니까 딸아이의 말을 들을 때, 딸하고 이야기할 때, 저는 무언가를 늘 하면서 이야기하고 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제 저희 딸이, 엄마, 내 얼굴 좀 보고 잠깐 멈추고 나를 보면 안 돼?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음, 그래서 아유, 하영아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바빠가지고 네가 알다시피 이런 소통들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제가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될 수 있으면 이야기할 때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영아, 엄마가 일 끝나고 그럼 이야기할까? 아니면 우리 시간을 정해서 이야기할까? 엄마가 이때는 너무 바쁘니까 이렇게 돼서 그래.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이 생겨서 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조금 전에 방법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하셨는데, 자, 네. 아이디어 거기서 하나만 요거는 요번에 반드시 실행을 해보겠다 하고 생각하는 전략 뭐가 있을까요? 음, 그렇다면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저에게 필요하네요. 음, 막 이렇게 멀티로 뭔가 하면서 듣거나 이러지 말고. 음. 그러니까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집중해서 듣기? 그렇게 되나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음,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상대에게 완전히 집중하기. 그러네요. 네. 음. 어떠세요? 이 문장이 제가 말을 했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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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어, 제 말로 한다면 다른 거 하지 않고 듣는 거. 한마디로 집중하여 경청하기네요. 자,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상대에게 집중하여 경청하기. 이렇게 되네요. 네. 네, 와, 좋아요.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음, 제가 스케줄을 조절해야겠다. 너무 정신없고 바쁘게 사니까 늘 듣는데도 막 뭔가 늘 하면서 이렇게 듣게 되고, 늘 이렇게 서너 가지씩 하면서 막 하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아끼려고 그런 경향도 제가 자꾸 발동을 하다 보니까, 좀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면에 있어서 좀 제 스케줄을 좀 조절하는 것이 저에게 경청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청의 선결 과제네요. 이게 또 보니까. 스케줄 조정해서 좀 여유롭게 있는다. 이런 거네요. 네. 음, 예.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제 성격이 너무 급한 것이 있어요. 이게 어, 그 부분하고 어떻게 되나? 뭐 여하튼 좀 급해서 늘 이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경청에서 있어서도 그렇게 머무르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있고 혹은 제가 급하니까 막 스케줄이 너무 많고 복잡하게 바쁘게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게 있군요. 그 이제 이야기가 났으니 말인데 본인은 어떤 성격의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음, 아이고 그러게 제 스스로 가끔 제가 너무 성질급하게 뭔가 하고 음, 있다 음,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네네. 성질 음, 급하다? 네, 성질이 급하다. 뭔가 할 때 속전속결하려는 것도 있고, 어, 네, 저, 음, 그것의 장점과 단점이 뭐예요? 속전속결하는 이 급한 성격의 장점, 단점 정리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장점은 그야말로 이제 뭐 빨리 한다? 이런 거고, 단점은 그로 인해서, 어, 많은 실수들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실수를 해요? 음, 예를 들면 급하다 보니까 뭐, 끝까지 듣기보다 제가 먼저, 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 뜻이야? 뭐, 아니면 이 말을 하고자 한 거야? 이렇게 제 생각을 먼저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급해가지고. 그러면 그 급한 성격과 통찰력과 뭔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연관이 보이세요? 그 급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듣지 못함으로 상대방의 정확한 것을 음. 캐치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통찰력에 미스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음. 근데 본인의 성격이나 스타일은 좀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어느 정도는 자라면서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천천히 하자. 제 스스로 뭔가 음. 천천히 가자. 천천히 하자. 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그렇게 뭐든지 이렇게 자꾸 스피드 있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 어느 때는 저도 스트레스가 돼. 스피드는 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내 성격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환경이 그렇다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거의 너무 그냥 비슷해가지고, 환경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았네요. 그렇게 따진다면. 성격도 제가 있지만, 음. 근데 굳이 이렇게 우선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한다면, 음. 상황적으로 늘 바쁘다 보니까 스피드 있게 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을 좀 변화시키는 게 더 쉬우세요? 환경을 변화시켜. 환경. 네. 그러면 이 스케줄 빡빡하고 내가 급하게 자꾸 주장을 해야 되고 경청하지 못하고 내 말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좀 개선하면 좋을까요? 음, 어떤 성격을 개선하면 좋으냐고요? 환경. 환경. 네, 지금 환경이 어, 더 조금 더 네, 맞아요. 변화시키기 네. 쉽다 그러셨거든요. 네, 하나라도 좀 맞아요. 한번 변화를 시켜본다면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짜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제가 그러면 그 스케줄도 너무 애매모호하니까 무엇을 안 음, 한다, 무엇을 더 한다 이렇게 해본다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음, 예를 들면, 그러면 무엇을 안 한다? 무엇을 안 한다? 하는 거와 안 하는 거 두 가지로 나뉘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근데 조정이라는 건 어떤 건 버려야 되고 희생해야 그렇죠. 되고 맞아요. 어떤 거에는 더 맞아요. 시간을 더 몰입해야 되는 이 조절이 사실 스케줄 조정이거든요. 아니면 내가 음, 이제 쉬는 시간을 더 갖는다든지 딸과 그동안 막 헐레벌떡 하려고 10분밖에 안 가졌지만 20분을 갖는다든지 밥 음, 먹기 전후 가족과 대화 시간을 더 이런 거겠죠. 아무래도. 예, 음, 그래서 어떤 것은 희생하고 어떤 거는 더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맞아요. 일단 안 한다는 시간을 너무 스케줄을 촘촘히 짜지 말자. 음. 어, 좀 여유 있게 간격을 두고 스케줄을 짜자. 음. 자, 스케줄을 여유 있게 짠다. 네. 네, 좋은데요. 좋아요. 지금 이제 스케줄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집중하여 경청하기, 스케줄 조정하는 거. 여기에 참 네, 많은 게 있어요. 내 성격도 있고, 환경도 있고, 또 뭐 통찰력 이런 것들도 또 그런 데서 여유가 없으면 안 나와. 많은 것들이 얽혀 있다. 이런 거 좀 봤는데, 그거 네. 말고 또 뭔가 방법을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아, 제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어, 이게 좀 뭐라 그러지, 유연하게 생각하고 소통하는 것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공감하기를 좀 하자. 그랬어? 뭐 이렇게만 하지 말고 잘 들어야 공감이 되더라고요. 엉뚱하게 가서 또 엉뚱한데 긁어가면서 공감, 뭐 미안해가지고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음, 어, 그러니까 공감하기를, 진정성 있는 공감하기가 돼야 되죠. 잘 집중해서 들을 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면에서 이제, 예, 어, 좀, 어, 대화 중에, 소통 중에 좀 약간 적극적인 공감하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청과 공감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경청이 잘 이루어져야 공감하기도 정확하게, 정말 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음. 굉장한 관계가 있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수 근데, 없는 것도 그러면, 있는데 차이는 뭐예요? 차이. 음, 경청은 잘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잘 듣고 주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공감인 거잖아요. 그런 경청은 면에서는. 듣기만 하는 거고 공감은 피드백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저는 음. 느껴지네요. 아, 맞는 것 같아요. 아, 음, 그래서 두 개를 따로따로 잘 해야 되겠네요. 따로따로 하지만 이제 같이 사용을 네, 하겠죠. 개념은 네, 네, 다르지만. 네, 네. 와우. 남편은 무엇을 좀 하기를 원할까요? 남편은, 어, 저 남편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좀 겸손히 들었으면 원하는 것 같아요. 음. 겸손히 들어. 주장하는, 주장하는 자세 가운데서는 약간 겸손하지 않고 뭔가 교만하다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웃으시는데 왜 웃을 수 없어요? 너무 너무 자지러지게 웃으시는데. 아니, 저희 남편이 이제 가끔 경호가 너하고 얘기하다 보면 음. 수사반장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당신 코치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신문당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질문을 제가 너무, 음. 어, 왜요? 왜 그랬어요? 왜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왜를 통해서 자꾸 물으니까, 어, 그러면서 딱 제가 할 때 너무 이게 맞아?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뭐 저하고 이제 더 이상 뭐 다투거나 이러고 싶지 않으니까 저희 남편은 굉장히 안정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러면 이렇게 하지만 어느 때는 그게 되게 자기 마음이 힘들대요.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자세에 대한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사실은 어, 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내가 너무 유연하지 않은 생각 속에서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제가 좀 그러면 좀 겸손하면 이 부분 좀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당신 생각이 맞아요. 그 오빠 말이 맞네.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저희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음. 본인이 이제 지금까지 이런 주변의 피드백, 주변 가족들의 피드백, 자기가 또 생각하는 자기에 대한 걸 지금 나눠주셨는데, 어, 나란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게 신념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탁월해야 되고 이왕에 하는 거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 신념이 제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그리고 탁월해야 되고,
또 하나만 더 한다면? 이왕에 하면 잘해야 되고, 이게 비슷한 그래야 말이긴 한데, 초보라고 이런 것들. 비슷하네요. 그런 네네. 것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빡빡하게 하셨군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대안을 몇 개 해보셨는데, 오늘 이렇게 정리를 좀 한 김에 하나라도 반드시 그냥 이번엔 집중해서 실행하자 한다면 무엇으로 먼저 해보시겠어요? 그러게, 사실 집중해서 한다면 제가, 그렇게 집중하려면 일단 제가 스케줄을 조절해야 되는 것 같네요. 모든 부분에서. 뭐든지. 스케줄 조정 언제 하실 건데요? 오늘부터 해야죠. 지금부터. 오늘 네. 스케줄 조정을 해서 언제까지 좀 스케줄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면 개선이 될까요? 최소한, 어, 제 몸에 배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달 이상. 아유, 좋으네요. 네.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본인 자신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왜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것 중에 제 안에 아까 그 신념을 물어보셨잖아요. 열심히 네. 하고 뭔가 탁월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음, 좀 퍼펙트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저한테 제 음, 자신도 모르는 게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신념을 좀 바꿔가면서 그런 면에서 좀 여유 있게 좀 살아야겠다. 음, 음, 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깨닫게 됐네요. 와,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 신념 좀 바꾸고 여유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 네. 깨달으셨네. 와, 네. 그런 상황, 뭐 남편, 또 자녀, 또 일, 이런 상황을 통해서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일 중심이어서 우리 음, 가족들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음. 그러면 지금까지 나누신 이 깨달음들 정리된 것을 이제 앞으로의 나의 유연한 사고, 소통하는 사람 되는 그 사람이 되는데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세요? 좀 여유가 있으면 사고도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면에 있어 늘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을 늘 푸시하고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고의 경직도 생기지 음. 않았나 이런 생각이 지금 나누면서 생기게 되었네요. 사고의 경직이 그러면 이제 하려고 이제 결심했어요. 스케줄 조정해서 여유롭게 산다. 그런데 또 바쁘게 살게 된다면 어떤 방해물이 나타날 때 그런 일이 또 벌어질까요? 해야 될 목표가 있을 때 그렇게 생기는 장애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목표나 기대치가 또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있는데 목표나 기대치를 좀 제가 낮춰야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아우, 지혜로우시네. 지혜로우세요. 와, 음, 그러면 그 목표나 기대치 때문에 또 열심히 살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걸 좀 음, 낮추면서 내려놓는다. 아, 음. 멋지세요. 네. 어, 좀 이것을 내 혼자만 알고 있으면 또 안 할 수 있으니 누가 좀 이것을 알고 잘하고 있네요. 응원 지지해주면 잊지 않고 잘할까요? 저희 가족들한테 음. 이 부분을 제가 용서도 구할 겸 오픈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용서도 오픈, 구하고 아유 오픈해서 따뜻하신 분이에요. 이야기를 하면 음,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 잘 알고 늘 이야기했는데 음, 드디어 우리 아내가 드디어 엄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엄마가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음. 스케줄이 이렇게 했구나 이럴 때 좀 요즘에 저희 남편이 경우가 워워워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오, 서두르고 막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운전석에 딱 앉으면 여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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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 좀 여유 있게 하면 되잖아. 왜 운전석 앉자마자 빨리빨리란 말을 자꾸 하냐. 그 뒤에서 딸들도 앉아서 늘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 아빠 좀 푸시 좀 그만해. 이렇게. 근데 그게
제가 스케줄이 막 바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늘 그렇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가족에게 오픈하고 또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너무 미안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제 지지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하신 말씀 안에 오늘의 그 이슈들이 다 응축돼 있네. 빨리빨리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격에서 나오고 환경에서도 나오고 스케줄에서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목표의식.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살고 싶어진 것이죠. 예, 지금까지 정말 네. 그거 덕분에 이렇게 성장하고 가족도 돌보고 하셔서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리더신데 근데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살자.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방법 찾기 3-4개 찾으면 4점이지만 8점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 몇 점 된 것 같아요? 일단 한 가지만 해도 이걸 잘 실행한다면 8점이 아니라 9점도 될 정도로 만족이 되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말 솔직히 내놓고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니까 팽팽히 좋은 방향에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아주 용기 있는 만큼 해결점도 찾아가시고 삶을 진짜 탁월하게 사시는 분이다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저도. 와. 그리고 우리 마치기 전에 혹시 더 나눠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천천히 가자. 막 갑자기 이 생각이 드네요. 저도 제 스스로 늘 이게 마음이 힘들고 우리 가족들이나 뭐 제 스스로 주변 사람들이 여기가 아프리카잖아요. 사실 굉장히 느린데 그러니까 주변에 또 같이 일하는 우리 같은 동료들에게도 늘 제가 이렇게 푸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참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더 그것에 대한 이게 있어서 참 이렇게 뭐랄까 좋아하는데 저는 늘 바빠서 이렇게 반대되는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이렇게 평강이 많이 깨진 부분이 있었는데 나누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니까 그래 천천히 가자. 그게 저 스스로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로 하고 싶은 말이 되네요. 지금 얼굴이 굉장히 편안하고 신뢰 있고 그런 소프트한 사람처럼 보여요. 처음 시작할 때랑 표정이 많이 바뀌었네요. 에너지가. 아유 어떻게 감사합니다. 생각하세요, 본인은? 네, 갑자기 제가 말도 느려지는 것처럼 편안하고. 말도 엄청 빠르게 해가지고 음. 되게 좀 그랬는데 지금 저 스스로 천천히 가자라는 건 스스로 좀 여유를 가지자 이런 마음에 하게 되니까 정말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강하게 시작하다가 소프트하게 이렇게 바뀐 거죠. 네, 이런 상태로 쭉 가면 주변 사람들도 편안해지고 신뢰도 더 올라가고 이런 여유 속에서 농담도 나오고 그래서 유머러스해질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잘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표 잡기 경직된 사고인데 이것을 다시 돌려서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의했죠. 재정의. 유연한 사고로 소통하는 사람 되는 방법 찾기로 그랬더니 마음에 드세요니까 딱 좋아요.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갖고 그것을 오늘 그럼 뭐 하실 것이냐. 그런 다음에 수치화했으니까 3-1번 점수 갖고 3-2번 수치화했으니까 갖고 3-2번에는 통찰력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냐. 통찰력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 단어를 물어봤죠. 그랬고 3-4번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게 그 안에 있었죠. 그래서 6점, 네, 6점 주겠습니다. 신뢰와 안정감 개발, 일관성 있게 쭉 응원 지지해 가면서 편안하게 했고, 공감, 이런 부분 많이 해서. 자, 1번, 재능 통찰력 작업 인정, 편한 신뢰 유머를 계속 인정해 줬죠. 본인이 꺼내냈을 때에. 그리고 통찰력 있게 잘했던 사례 뭐냐,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편한 신뢰 유머라는 그 독특한 재능 통찰력을 끌어내서 4-1번, 4-2번 예, 공감 지속적으로 했고요. 4-3번은 딱 물어봤죠. 어떤 신념을 가지신 분이에요? 대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물어봤고 또 소통에 무엇이 장애가 됐나 이건 우려 듣게요. 우려. 예, 그 앞쪽에서 물어봤죠. 그리고 자기 주장과 통찰력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것도 4-3번에도 줬고 저기를 줄 수 있어요. 다 생각하면서 질문하는 거야, 제가. 그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기 있죠? 예, 거기에다가도 점수 들어갑니다. 6-5번에.
질문 좋은 것들은 몇 개씩의 점수가 들어가 여기저기에. 자, 이렇게 하고 4-4번 점수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프레젠스에서는 5-1번 존재 자체의 반응,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봐주면 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신념 듣기도 다 존재에 관련된 거예요. 자, 그리고 5-2번 성취하기 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 계속했고, 5-3번 고객이 선택하도록 지속적으로 했죠. 제가 정리도 해주고 저의 통찰력을 말을 해주지만 고객이 다시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런 기회를 항상 주고 했기 때문에 선택하도록 지지했다. 예, 호기심 가졌나요? 요거는 어떨지 질문을 다양하게 했다 그런다면 호기심 가진 거 맞아요. 진부한 질문만 했으면 호기심 없어요. 예, 침묵하고 잠시 기다려주는 거 했어요? 잘 몰라. 그러나 예, 틈틈이 들어주고 끝까지 시간이 제가 별로 없었거든 뒤에. 근데도 끊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하는 것을 인내 있게 저는 나름대로 했어요. 자, 근데 중간에 한번 부딪힌 적 있어 사실. 급해가지고 중간 지나가다 보면 이제 시간 계산이 들어가니까 한번 부딪힌 적 있어. 그렇다면 이 침묵 점수 안 줘도 돼요.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침묵 안 줘도 돼요. 자, 적극적 경청. 1번 존재 앞에 그 5-1번에 준 거 다 여기다 또 2중 3중으로 점수 주는 거야. 6-1번 단어들 통찰력에 대해서 계속 나눴죠. 그리고 빨리빨리라는 말, 그 말에 대해서 의미를 나누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잖아. 의식 확장이 시켜줬고 자기를 돌아보게 했고 그 단어 이분이 반복하는 단어에 그렇게 의미가 큰 거예요. 이분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단어를 반복할 때. 그래서 여기에 꼭 해야 돼요. 그리고 6-3번 감정 얘기했죠. 그럴 때 어떤 심정이었어요? 일부러 물어봤죠. 그리고 에너지는 많이 물어봤죠. 웃으시는데 뭐 때문에 웃으셨어요? 아, 에너지 바뀌셨네요. 이런 얘기 해서 이거 많이 잘했죠. 또 급한 성격 어떤 장점 단점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들어줬고 그게 6-5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장점 단점이 있어요. 나란 어떤 신념 가진 사람? 0점. 이거 다 자신의 세계 2중으로 3중으로 주죠. 점수. 네, 존재 가치가 신념, 자신의 세계 이해하는 거랑 거의 좋은 질문들은 세 개가 쫙 점수가 한 질문 갖고 2중, 3중으로 들어가. 말할 수 있게 했고 7번 의식확장. 지금 막 떠오른 아이디어가 뭐예요? 네, 그 이야기하면서 정리된 반드시 해야 될 전략이 뭐예요? 근데 7-1번, 7-2번 여기에도 또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7-2번, 7-3번은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면 도움이 될까요? 스케줄 어떻게 조정하면 그 목표가 이루어질까요? 막 이런 것들 의식 확장하게 해주고 통합하게 해주고 자 7-4번 그것 외에 또 방법 뭐 있어요? 병청과 공감은 어떤 차이 있냐? 남편은 무엇을 원할까요? 자, 이거 7-4번. 자, 7-5번. 급한 성격과 통찰력 어떤 연관이 있냐? 스타일 어떤 변화를 만들자. 여기에 내가 나의 통찰력을 나눠서 이 질문하기 전에 통찰력을 나누기를 꽤 짬짬이 했죠. 예, 그래서 7-5번에 내 통찰력을 나누고 내 의견을 나눌 때 그거 고객 그런 것 같네요. 이게 도움이 됐을 때 여기 점수 올라가는 거예요. 자, 7-6번. 네, 명확하고 직접적이었는가? 네, 뭐 그런 편이었다. 줄 수 있고 일반적으로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 그런 편이었다. 2중, 3중으로 자꾸 중언부언하거나 그러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주로 고객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줬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죠. 고객이 충분히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자르지 않고 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의식을 건드리는 좀 깊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 거예요. 8번 성장 촉진 집중해서 무엇 먼저 해보겠냐 스케줄 언제 하겠냐 언제까지 하겠냐 8-1번이에요. 8-2번은 자신에 대해서 정리된 게 뭐냐 예 8-3번 이어서 이거는 뚜두두둑 이어서 해주셔야 돼. 그러면 남편 자녀 일들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 아, 내가 진짜 이제 천천히 해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게 통합이 돼요. 이 질문. 어마어마하게 좋은 질문이죠. 다 대화한 다음에 뒤에 가서 하는 거야, 이거.
그리고 8-4번.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목표에 어떻게 적용해 보겠냐. 여유, 사고의 경직을 이제 놓고 유연해지겠다. 나왔죠. 반성, 행동 선리하게 했고 지원, 장벽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 이거는 장벽. 무엇이 방해가 될까요? 또 8-3번. 누가 점검해 주면 좋을까? 응원지 좋을까? 가족이죠. 자, 축하 이거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8-8번 분명하게 해줘야 돼. 오늘 몇 점 올라간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이거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점수 안 올라가요. 그리고 8-9번. 마치기 전에 더 나눌 것이 무엇이 있나요? 이게 가장 나이스한 상태죠. 어떤 분은 1분 남았는데 이 사이에 뭘 더 나눌까요? 나머지 더 뭘 나누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이것으로 코칭을 맞춰도 될까요? 보다 국제적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예, 다 됐고요. 그러면 이분은 거의 6점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한 단점을 뒤에 이제 피드백을 써서 이 평가지는 PCC 합격 이렇게 나가시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